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어제 오늘 뭐 이번 주에 상법 개정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오늘 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뭐가 바뀌는지 뭐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상법 개정 또 해야 됩니다, 얘기. 예, 해야죠. 네, 왜 또 하냐고 아까 불만 가지시길래. 그렇다고 뭐 중법, 합법 얘기하신 앵커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이제 오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은 있었습니다. 뭐 큰 논란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이견차들이 있었어요, 여야에서.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약간은 딜레이 되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취임하고 2, 3주 안에 상법 개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따지시는 겁니까? 한 달 동안에 뭐 했냐? 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원래 지금도 빠른 거죠, 사실. 네. 엄청 빠른 거죠. 솔직히 이제 지금 보면은 7월 2일, 3일이다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네, 딱 지금. 한 달 됐어요. 예, 이제. 대통령 직함 달고 이제 일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네.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업무 파악하고 뭐 인수인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없으셨겠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빠지지 않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또 부동산을 너무 그쪽으로 가는 돈을 어차피 이제 유동성 때문에 자금은 풀리는데 네. 그쪽으로 가는 걸 유턴시켜서 좀 더 건전한 자본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네.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금 보니까 기자회견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예. 주식으로 저희가 이제 주식하게 되면 시세 차익으로 매매를 보지 네네. 그 어떤 수익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정당하게 배당을 높여서 그리고 또 주주 가치를 높여서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참 이상적인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고배당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찾는 게 미국 쪽이었어요. 그렇죠. 미국 고배당 종목들.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네. 예. 월배당식으로 해서 한 달에 뭐 2, 300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얼마 가지고요? 예, 네, 그게 중요하겠죠. 뭐 10억 가지고 2, 300이면 얼마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미국의 고배당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살 깎아먹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기업들의 체력들이 그래도 되는데 와, 저 회사의 유보금이나 회사의 잉여연금으로 충분히 많은데 그거 가지고 안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미국은 일단 있는 거 빼고 돈을 조달해서도 고배당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줘버리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좀 밀려요. 그리고 배당은 주게 되면 그러니까 즉 가치는 빠지는데 배당만 늘어나게 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주의는 좀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갖고 있는 현금부터 활용할 재원들이 많은데 그거 같은 경우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역시나 제도적으로 좀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특성이다 보니까 좀 저도 월배당 하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고 오늘 처리를 할 텐데 어제 그럼 합의한 내용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온 거죠? 네,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들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에 이사회 충실 의무 이거는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이제 5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의 회사에서 이제 주주까지 확대한다라는 얘기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회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거의 이제 그냥 거수기죠. 회사 측에 맞게 대주주에 맞게 이제 손만 들고 있는 이런 쪽에 이사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다 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군 회사고 내 젊음을 바쳐서 이룬 회사고 그런 상황인데 왜 주주라고 그러면 상장을 시키면 안 됐거든요. 근데 상장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상장 나온 차익들은 고스란히 다 가져가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간다는 쪽으로 나오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주주까지 확대한다라는 쪽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제 3% 룰이라고 그러죠. 이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이제 감사위원을 이제 선출을 할 때 보게 되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감사위원을 내가 맞는 사람, 내 입만에 맞는 사람, 내 측근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3%밖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나 나머지 이해관계가 없는 쪽들은 오히려 그 반대쪽을 더 선임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회사 마음대로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 룰이 그렇게 중요해서 얘기로는 뭐 이걸 통해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뭐 여러 가지 많다고 하더라도 견제 장치에 대한 원래 자본주의의 특성을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합의를 했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룰은 네. 결국에.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네. 집중 투표제입니다. 집중 투표제는 그죠? 네. 이번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안 들어갔는데 이것도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집중투표제가 이제 만약에 위원이나 감사가 쭉 있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한테 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몰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는 회사 측에 원하는 쪽 말고 공정한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쪽한테 몰아주겠다. 그러면 소액주주가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요거 같은 경우도 네. 해야죠. 이것도 이제 소액주주가 지금 멀리 나는 해외에서 가지고 계신 갖고 계신 주주들도 있는데 계시겠죠. 꼭 네. 주주총회 참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위임장 받으러 막 다니고 이런 현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자주주총회에서 결론 나오게 되면 그게 주주총회에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온다. 당연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또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뭐 이런 얘기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었는데 결국은 이를 통해서 지금 한 중요한 화두가 되는 한 3가지 쪽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3% 룰은 합의가 됐어요. 허용을 했어요. 감사위원을 어쨌든 이 오너 일가나 네. 경영진에서 마음대로 친화적인 본인들에게 친화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네. 것이 3% 룰이고 네. 말씀해주신 집중 투표제는 이제 이사진을 구성을 할 때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가 그렇죠. 있는 게 이제 집중 투표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사실 어제 시장이 좀 빠지고 이럴 때 네. 3% 룰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네. 어쨌든 3%는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집중 투표제가 안 들어가면 의무화된 내용이 안 들어가면 외국계나 이런 쪽에서는 무리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 쪽에서는 이거 뭐 생각보다 상법 개정안이 강하지 않은데?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와 네.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또 역사 공부가 들어가네요. 예. 네.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소유주와 그리고 경영주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예, 계속 날이 갈수록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CEO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권을 하지만 소유주는 최대주는 따로 있는 이런 약간 분리된 모습들이 없다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다 이미 더 정착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일단 아직까지 창업주가 그리고 또 이제 2대에서 그러니까 1대에서 2대로 넘어오면서 3대까지 오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네. 2대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내 회사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내 회사에 대해서 너무 니들이 뭐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숟갈라라 젓갈라라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있느냐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겠죠. 네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상장을 했다는 거의 의미는 일단 상장을 통해서 그게 공개를 통해서 그리고 주주가 이제 다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회사지 네. 이게 그 사람의 개인 회사가 아니란 반증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쪽으로 벌려놓는 게 더 맞다라고 봤었을 때 미국 자본주의 같은 쪽이 이제 발달돼가는 과정들 우리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해봐야 이제 50년, 60년 네네. 좀 더 됐구나. 예,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장들 네. 그리고 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2대 경영, 3대 경영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와 그리고 또 경영이 분리되는 과정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 어떤 정부가 끌어내서 나온 것보다 자연스럽게 또 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근데 그런 과정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또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고 예, 굳이 내가 배당을 줘봐야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내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속은 거의 상속세 이만큼 내는데 그쵸.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같이 배양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세제 같은 경우도 같이 변화가 될 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좋은 샘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네.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 보면 네.
주가 차트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부터 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많아져야 되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주가 인식의 차이인 거죠. 네. 그 같은 경우도 이제 나는 우리 회사의 주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액션을 취하는 거와 그냥 눈치 보는 거의 이제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또 그 전에 미리 내가 승계가 다 끝났고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회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전히 다음 승계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룬 부를 또 내 다음 세대에 연결시키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되면 쉽게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약간 그렇게 오픈 마인드된 CEO에 대한 또 이제 그러니까 최대 주주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결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다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숙제겠죠. 근데 이 인식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특히 이제 상장된 회사를 통합시켜서 그리고 저 하나로 두고 그 밑으로 다 두고 그리고 지주회사만 있든가 아니면 대표회사만 남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중복 상장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할인율 깎이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그쵸. 합병해서 합치기로 했죠. 하나만 둔다. 이것도 제일 좋은 전략이고 또 보면 동원산업, 동원 F&B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성격이 있는 게 같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합쳐서 하나만 두겠다. 이제 7월 달부터 거래 정지 들어가서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 가치는 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가 다 받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변화들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또 눈길이 가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저희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메리츠 금융 예를 뭐 하나 예시를 드렸지만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지금 물 밑에서 많은 기업 그룹이나 네. 기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집중 투표제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근데 또 민주당 쪽에서도 저도 뉴스 계속 팔로우업 해보니까 네. 뭐 어쨌든 집중 투표제도 넣을 거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너 계속 포함시킬 거다, 의무화 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는 코멘트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3% 룰 아까 살짝 말씀드리면 3% 룰은 근데 어쨌든 1년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맞습니다. 시행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근데 이런 쪽에서 이제 민감하게 보면서 이거는 또 들어갔네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의도나 아니면 또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가장 크다는 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그널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이번에 나왔던 걸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으로 계속 그렇죠. 어차피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네, 술을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됩니다. 숟가락,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부와 그리고 또 강력한 입법부의 가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입장 쪽에서 그들이 맞추는 대로 또 푸시가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했는데 시장 반응이나 아니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다. 또 강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들어갔던 걸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다. 인식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또 몇 차례 개정이나 또 그걸 통해서 강화시키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마다 또 기대감이 또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상법 개정 통과될 거이시고 네. 그러면 그다음에 뭐 집중 투표제 한 번 더 논의돼서 이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또 가면은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든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거 요거 중요하죠.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단계적으로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몰아쳐서 막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반응을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것보다 이제 논의된 것대로 이제 시행을 하고 거기다가 부진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또 보강하고 요렇게 가는 게 오히려 저희 주식하는 입장 쪽에선 기대감이 끊이지 않게 더 나올 수 그럼 있는 계속 모멘텀이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상승으로 끌어주는 모멘텀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이자랑 배당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걸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4% 플러스 10%대 더 추가로 세금 내다 보니까 15.4% 이게 지금 내는 분리과세 쪽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죠.
돈도 많으시네요. 2천만 원 또 이자와 배당으로.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만약에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로 같이 들어갑니다. 5월 달에 그렇죠. 신고하게 돼서 같이 그러면 내가 기타 소득들을 다 있는 가운데 그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누진으로 적용돼서 최대 당해보면 알아요. 이거 되게 종합과세 크게 누진으로 봐서 지금 49.5%가 절반 가까이 누진세로 낸다. 그러면은 내보면 속상한. 그렇죠. 그래도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아주 좋습니다. 되는데 하지만이죠. 예, 장년소득의 절반 가까이 낸다 그러니까 왜 하나 싶죠 그러면.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 쪽에서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 해당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하게 되면 절반 가까이는 세금으로 뛰고 네.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야? 라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분리 과세를 시킨다라는 쪽들의 지금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 봤었을 때는 아마 2천만 원에서 3억까지가 22%.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5.4% 그다음에 22%, 그다음에 3억 이상에는 25%. 그러니까 지금 누진세로 들어가는 그 종합과세와는 다르게 분리과세로 따로 낸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누진으로 50% 낼래 아니면 그냥 25% 낼래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끓이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조금이나마 덜 내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거 쪽으로 지금 방안이 갖춰지는데 아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행하는 정부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 아무래도 세수가 그럼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누진세로 한 50% 받던 거를 절반 깎아줄 수밖에 분리과세로 또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좀 세수가 좀 부족해진다라는 쪽들과 또 그런 프레임이죠. 부자 감세하고 있네 이런 쪽에 대한 프레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먼저 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양적인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회사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들 배당을 그럼 그렇게 다 늘려가서 그러면 큐회 확대 쪽으로 나온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 게다가 또 부자 감세 그러면 같이 고배당 받죠 뭐 같이 받으면 되는데 그걸 뭐 누구는 뭐 더 많이 이제 세금의 혜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면 주식 투자해서 똑같이 고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당장은 세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 네. 자체가 배당 소득 자체의 파이가 더 커지면 그렇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수가 그 전과 뭐 비슷해지거나 더 많아질 수도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설득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제 투자의 입장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된다 말입니다. 네. 되고 나면은 이제 지수나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뉴스에 팔아라, 이슈 소멸 이런 이야기들이 법칙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과연 상법 개정안 통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이슈가 소멸되면서 지수나 종목들의 조정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더 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식 그러니까요. 투자를 할 때. 예, 근데 일단 저희가 대한민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이벤트 소멸, 셀 온.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미리 나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미리 조정받은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미리 조정받고 일단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아까 집중 투표제나 뭐가 좀 빠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실망하면서 이탈하는 매도세도 좀 있다고 봐야 어제 될 좀 거고. 많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거를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전날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어요.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차익 매물 나오는 현상, 요거는 한국 증시나 아니면 뭐 모든 증시의 특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위험 자산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벤트는 지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매물 때문에 지금 뭐 증권 지주 이런 쪽들 이번에 수혜를 받는 쪽들은 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 이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인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완하고 또 좀 더 강화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벤트 소멸이 아니라 다시 연장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계속 원하고 있다. 그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정책들을 계속 봤었을 때 가장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 증시가 활용된다 그러면 당연히 증권일 거고요. 게다가 또 PBR 뭐 이번에 좀 올라와서 0.2, 0.32, 0.4, 0.5까지 왔다. 5까지 왔어요. 그래도 이게 비싼 거냐?
예전에 비해서 뭐 PBR 밴드로 그려보게 되면 비쌀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증시 전반적인 쪽으로 다 푸시업이 들어오는 관점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은 이번에 또 하락해서 이런 세론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또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번 하락은 또 좀 늘려가는 기조로 삼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략 그냥 네. 대응하는 전략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네. 어제나 뭐 그제 같이 최근에 코스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그런 분위기로 하락을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네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3,100선에서 이제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 분위기는 딱 그거지 않습니까? 순환매가 돌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와 철강주가 막 10% 이상 또 올라갈지 그러니까요. 누가 홀딩스가 알았겠습니까? 오랜만에 예. 진짜. 철강, 화학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이죠. 그렇죠. 완전 소외되어 있던 롯데케미칼의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0.1입니다. 0.1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적자 물론 보고 있어요. 한 네. 4, 5년 동안 대규모 적자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도까지 안 보다 보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화학주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네. 셀렉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수가 3,000인데 네. 참 여기까지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로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쪽들이 부각받고 먼저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이거 팔아다가 이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바뀌는 과정 쪽에서 이건 또 이제 많이 오른 또 증권 지주사는 또 약간 좀 조정을 받을 거고요. 어쨌든 다 키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보러 오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먼저 올랐긴 했지만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뭐 그래서 크게 밀림 없이 또 3,000 뭐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럼 지금 부각받는 철강화학을 따라가서 살 것이냐. 근데 이번 실적 시즌 봤을 때는 왠지 좀 찜찜하죠. 지금 당장 그게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그러면 실적 시즌 때는 약간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도적인 종목들이 다 그래도 실적은 괜찮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또 매수가 가겠죠. 그런 관점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 수 있냐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 손길이 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가는데 또 조정받고 있으면 빠지면 사고가 싫어요. 그렇죠. 네. 이거 왠지 차트가 망가졌고 안 좋아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좀 이용해 가는 전략들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에 엮여져 있는 것, 네. 그런데 거기서 실적이 괜찮은 건데 이렇게 한 번씩 빠지면서 조정받는다. 네. 좀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때들은 그런 종목들은 좀 담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또 이제 순환매 쪽으로 올라오는 섹터를 지금 막 따라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법 개정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저희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